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일 JTB 낮 뉴스입니다.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을 관리하는 금영섬 권역 부문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금영섬 권역 부문을 둘로 나누어서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를 광주에 두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전주에 설치된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 부문입니다. 3개 처와 2개의 본부를 두고 충청과 호남, 제주 사업단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자원공사가 금영섬 권역 부문을 금강 유역본부와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 2개로 나눠 금강만 전주에 두고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는 광주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유역 수도지원센터와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으로 신규 인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전주의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그 정도 작은 본부였는데 이번에 이제 규모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금영섬 본부가 반을 잘라서 그쪽으로 다 전체가 직원이 이동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전주에 있는 금영섬 권역 부분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맡았던 호남 사업단이 나뉘어지고 제주도의 물관리 역시 광주에 있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가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전주시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200명이 탈락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탈락자가 거의 없을 거라면서 3년 전에 고입 선발 시험을 폐지했는데요. 교육청의 이런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지역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모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사고 한 곳씩이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120~130명씩이 탈락한 것과 달리 익산은 탈락자가 없고 군산은 20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탈락자가 201명으로 지난해 203명과 비슷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지역의 탈락자가 줄지 않은 원인으로 특성화고 지원자가 적은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지원율은 81%에 그쳤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어서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면 일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탈락률이 줄어들고 특성화고 아이들이 지원을 좀 적게 하면 일반고 아이들 중에 탈락자가 나올 수 있죠. 전북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줄자 2017년부터 고입 선발 시험을 의미가 없다면서 폐지했습니다. 일반고를 희망한 학생은 탈락 없이 모두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전주에서 적지 않은 탈락자가 나오면서 교육청의 예측이 빗나가고 선발시험 폐지 취지도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업률 하락으로 진학을 기피하는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동시에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진학 지도가 요구됩니다. 한편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의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등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들이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에서는 날선 신경전을 넘어서 고소 고발전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원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김제 부안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으로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중앙과 직동하는 능력으로 우리 지역의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자인 김춘진 예비후보 측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후보 측의 고발에 말을 아꼈지만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박희승 후보가 4년 전 문재인 당대표의 지지 영상을 다시 배포하면서 역시 민주당 후보끼리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강래 예비후보 측이 대통령 신분으로 지지한 걸로 오인될 수 있다며 당과 선관위의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 좀 누가 될까봐 우리가 조금 수정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수의 후보들이 당내 경쟁을 벌이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승리해야 살아남는 선거전에서 상대 진영과의 이런저런 다툼은 말 그대로 병가지상사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닌 소모적인 흠집내기나 되풀이되는 집안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소속 정당은 물론 나아가 정치 혐오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은 지난 20대 총선이 민주당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전북에서도 수천여 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적어서 감시가 쉽지 않은데요. 환경당국이 드론을 띄워서 감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산업단지의 한 공장. 드론 한 대가 날아오르더니 부지런히 굴뚝 주위에서 연기를 빨아들여 모읍니다. 수집된 물질은 이동식 측정 차량으로 옮겨져 분석이 이뤄집니다. 분석 가능한 대기오염 물질은 60여 가지.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의심되면 지자체에 통보되고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100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걸 10개로 축소시켜서 얘네들을 정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에서만 이뤄진 대기오염 물질 드론 감시 체계가 전북에도 도입됐습니다. 드론 넉 대와 이동식 측정 차량 2대가 투입됩니다. 전북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2,500여 곳. 적은 인력이 사업장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면서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이 상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어서 사전 예방,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그런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는 3월까지 드론을 이용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군산에 둥지를 튼 전기차 업체인 명신이 부품 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올해 400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산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년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부품 업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협력업체 3곳과 협약을 맺고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동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원청이 아닌 상황이고요. 서로 같은 동병상련이 있는 부품 회사들과 같이 합치를 한다면 상당히 수평적 구조로 저희가 부품을 개발하고 이들 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연구직과 생산직 등을 포함해 상반기에 115명, 하반기에 316명 등 모두 43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1,1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경력,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빠르게 숙련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대상으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군산시는 전기차 생산업계가 올해 대규모 채용을 밝히면서 군산형 일자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업체까지 인력 채용에 나서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고용 상황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한 몇백 개는 셀 것 같아서 올해 아마 연말 정도 가면은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는 저는 생길 걸로 보고요. 전기차 업체들의 인력 채용 계획이 얼어붙은 군산의 고용 시장에 훈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새로운 소망을 빌었을 텐데요. 끝없는 도전으로 새 희망과 목표를 품고 나아가는 도민들을 정원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붕 위 텐트, 침대 겸용 시트, 수납 공간, 360도 회전 의자, 냉장고까지 국내 캠핑카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유니캠프의 다목적 캠핑카입니다. 지난 2016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만에 매출액 130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월 3,400대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 1,000억 매출에 도전합니다. 미국에 2월 말에 하는 전시,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독일에서 하는 전시, 이런 캠핑카 전시에 저희 출품을 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캐릭터 개발, 영상과 애니메이션, 기업 브랜딩, 3D 프린팅, 20대 청년이 창업한 크리에이티브 기업 텔로스입니다. 탄소로 만든 스마트 우산 사업에 나서다 2년 전 종합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전문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평균 나이 20대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에는 매출 8억 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또 창의적인 회사라고 불리는 게 저희 자체의 목표입니다. 사육통 뚜껑을 열자 커다란 달팽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프리카 왕 달팽이입니다. 지난 2016년 초 달팽이 사업으로 귀농한 권조철 대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육장과 체험장을 갖춘 시설하우스에서 달팽이 10만 마리를 기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달팽이 화장품 관련 미스트나 달팽이 미스트나 달팽이 마스크팩 이런 관련 주제로 해가지고 상품도 지금 개발을 해볼 생각으로. 전북대 미술학과 졸업을 앞둔 한주연 작가.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작가로서의 삶을 결심했습니다. 올해 대학원에 진학해 첫 신예 작가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셀럽 조각가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기회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의 경자년 새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신임 전주지검장에 노정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서울 출생인 노정현 신임지검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만금 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 유효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연장돼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건설기술 용역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건물 발주 때 설계나 감리 분야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최대 49%까지 늘린 전주와 남원 등 전북의 9개 시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들은 공공건물 참여 비율이 줄어들게 돼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16건의 상품권 깡이 적발됐지만 행정처벌이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그치면서 부정 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 할인된 상품권으로 정가의 현금화를 시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서 차례술 빚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17년 9월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7도, 완주와 임실은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 곳에 따라 옅은 안개가 예상돼서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